예, 뭐 자가진단법 같은 게 막 온라인상에도 많이 도나 봐요. 근데 이거 한번 보신 적 있으신지 이거 어떠세요? 네, 좀? 많이 봤죠. 네, 많이 봤지만 사실은 이거는 실제는 아닙니다. 아, 실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네. 그냥 이제 우리 그냥 호사가들이 네. 얘기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래도 실제는 아니니까 좀 재미있게 그렇죠.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당신이 살고 있는 곳은 인적이 드문 한 동네의 허름한 아파트 13층이랍니다. 하필 층도 13층이네요. 이곳에 산 지도 5년이 다 되어간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에 누군가가 당신 집 문을 막 두드리면서 화장실이 너무 급해서 죄송한데 도와주세요라고 한다고 해요. 예, 뭐라고 답을 할지. 저는 뭐 없는 척하고 대답 안 할 거예요. 숨 안 쉬고. 좀 무서워요. 그죠. 예. 네, 저 같은 경우는 13층이니까 그리고 5년 됐고 허름한 동네다 보니까 아직 포렌식 13층 위에 같은 경우가 옥상일 것 같아요. 그렇죠. 바로 한 칸만 올라가시라고. 옥상 가서 해결하시라고.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핫팔러님.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하겠죠. 이제 사정을 물어보겠죠. 네. 근데 이 경우는 참 물어보고 애매하게 계속 프로파일링 하시는 거 아니야? 네, 그렇죠. 계속 얘기를 듣겠죠. 열어달라고 하는데 계속 듣겠죠. 근데 이게 진짜 일어나요. 일반인들은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은 반응을 하시는데 사이코패스는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죠? 열려 있습니다. 이런다는데 이거는 어떤가요, 진짜? 이제 전체적인 상황 감정에 충실하지 않고 각각의 그 단계에 따른 자신의 필요성에만 주목하는 게 사이코패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흔히 말하는 도구적 존재죠. 목적적 존재가 아니라 도구적 존재로서 그 상대방을 파악하는 것 때문에 이런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 말하는 어떻게 중심을 방점 찍는가든가 필요성의 방점을 찍는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의 감정선과는 다르게 반응을 한다. 그거 같아요. 예. 아까 전에 전이 얘기도 조금 하셨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다 하시고 나면 이런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같은 범죄를 저지른 분들한테의 저는 되게 분노가 많아질 것 같아요. 제가 막 분노 조절이 안 될 것 같고 막 이런데 어떠세요? 저희들은 오히려 측은하죠. 측은해요? 왜냐하면은 그 일종의 분노라는 것도 자신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표현을 가장 약한 사람들한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분노를 표현할 때 그 방법밖에 못 배우고 못 경험했던 것 때문에 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거. 그래서 사실 저희 프로파일러들이 오히려 그런 사람들한테 그런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동정심, 측은함 이런 것. 그러니까 조금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그거는 범죄자들인데.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좀 이중적인 존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일반 경찰하고 다른 것이 일반 경찰은 수사에서 처벌하는 것이고 영사님은 어떠세요?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를 자꾸 대하다 보면 너무 싫으세요? 아니면 좀 연민이 느껴지세요?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직접 대하진 않지만 이제 그 사람들이 썼던 휴대폰, 컴퓨터, 이메일 이런 내용들을 직접 보면서 슬쩍 만나는 것과 비슷하거든요. 그렇죠. 네. 만나는 것보다 더 하죠. 대화는 않지만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세심한 걸 다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의 어떤 그 동화가 된다든지 그 내가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했을 거라든지 상상도 해보고요. 그런 것도 많이 이렇게 전이가 된 경우 있죠. 일이 너무 많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럼요. 모든 사건에 대해서 디토 포렌식은 안 하진 않거든요. 다 하거든요. 요즘 같은 경우. 혹시 드라마 비밀의 숲 보셨어요? 아니 잘못은 아닙니다. 근데 비밀의 숲에 보면 거기서 계세요. 그 주인공인 조승우가 검사인데 문 열고 와가지고 퇴근하려고 그러는데 와서 해달라고 막 포렌식 해달라고. 네, 포렌식 해달라고 막 그래서 요새는 이제 수사 자체가 예전에는 수사라고 하면 형사들이 막 발로 뛰는 탐문 이런 것이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근데 요새는 그 기본적인 매뉴얼이 가장 기본적으로 휴대폰 포렌식이 가장 첫 번째 매뉴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사이버 공간상의 활동 경력을 가장 먼저 봅니다. 맞아요. 수사 방식 자체가 완전히 바뀌었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인력이 늘어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하셔야죠. 총장님이 들으시는데.
한 180명 정도 이렇게 전체 다? 예, 전국에요. 아. 예, 180명 정도 있고요. 실제로 그 분석 업무하는 사람 행정 업무 빼고 한 140명 정도 이렇게 그 운영을 하고 본청에는 있어요. 몇 분이나 계시는 거예요? 본청 같은 경우는 분석만 하는 사람은 한 12명 정도 분석만 하고 있고 나머지 행정요원이고요.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거 되게 재밌네요. ATM기 카드 복제기를 보고 막 놀라셨다고. 예. 그게 뭐냐면 이제 그 요즘 그 ATM기에 이제 현금 인출기 꽂잖아요. 네, 그쵸, 카드를 그쵸. 꽂으면 마그네틱을 복사를 해가지고 네. 그 카드를 복사해서 이제 비밀번호 알아내서 이렇게 출금하는 그런 범죄가 있었어요. 근데 복제를 하려고 하면은 그 돈을 뽑을 때 집어 넣으니까 그 입구에다가 똑같이 그 복제기를 만들어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언뜻 보기에는 카드 넣는 곳이기 때문에 그냥 안 붙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카드를 넣고 돈 찾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 넣는 순간 이제 복제기에 복제가 되는데 그 복제기가 너무 얇은 거예요. 얇아서 형사님이 이제 그걸 떼어왔는데 정말 플라스틱 이 연필보다도 얇고 예, 그냥 플라스틱을 요만한 걸 들고 왔는데 10cm 된 걸 들고 왔는데 호통을 했어요 제가 형사님한테. 형사님 장난하시냐고 왜 이런 거 이걸로 떼어왔냐고. 뭘 복제를 하냐고. 뭐 이걸 어떻게 복제를 하냐고. 가서 ATM기를 뜯어 오시든지 저희가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아예 그냥 갖고 오시라고 뭐가 없으면서. 이게 다다. 네, 형사님 정말 이게 다다. 또 한 번 갔어요. 현장에 가서 진짜 은행에 가서 씩씩거리면서 네. 에잇 막 이러면서 들고 와야지. 분통에서 분석관이 다시 가라 하니까 갔다 온 거죠. 근데 없는 거예요. 정말 이거밖에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고 있는데 저쪽 끝에 약간 흠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엑셀을 찍어봤더니 그 얇은 그 안에 그 마그네틱을 읽을 수 있는 그 리더기하고 배터리하고 그 메모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진짜 예. 세상에. 플라스틱 조그마한 거예요. 아니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게 늘 ATM기 앞에는 그 CCTV가 있잖아요. 예. 그거를 어떻게 장착했을까요? 뭐 그렇죠. CCTV를 항상 보고 있는 건 아니니까요. 예. 붙여놓고 한 몇 명 왔다 갔다 하면 보고 있다가 떼서 가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러면 그게 내가 만약에 제가 넣었어요. 그럼 네네. 그게 어쨌든 복제기잖아요. 그럼 네네. 복제가 되고 돈도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카드가 복제되면 그 정보가 저장이 되고 네. 그거를 범죄자들이 복제 카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죠. 예, 그러면 그 저는 카드를 가지고 다른 데 출력을 근데 하는 거죠. 저는 궁금한 게 근데 저는 어쨌든 그게 같은 그게 입구인 줄 알고 넣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내가 돈이 안 나올 거 아니야 처음에. 나와요. 그건 나오죠. 입구에 또 다른 입구를 하나 덧붙인 거예요. 예, 이게 지금 제가 입구는 같구나. 처음에 입구는 같은 거죠. 예. 예. 안에 보- 이렇게 보통 ATM기를 예. 사용하시는 건 똑같습니다. 약간 밑장 하나 더 넣은 거군요. 예, 그렇죠. 요만한 겁니다. 예, 앞에 그냥 하나만 더 붙여놓은 건데 그게 이제 너무 정교하게 만드는 거 보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엑셀에 찍어서 메모리를 칩오프를 한 거죠. 해서 메모리 읽었더니 한 100여 개의 그 카드 정보가 들어있더라고. 카드 번호가 쫙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손해가 난 상태였어요. 아니요, 이제 다 그 카드 진짜? 연락을 해서 형사가 이제 연락을 해서 이야. 정지시키고. 그거 아주 다행이죠. 네. 문에 지금 저기 이렇게 문 열고 들어올 때 이게 접촉하는 보안 카드인 거지 않습니까? 예. 그런 정도로도 디지털 기기에 이걸 읽을 수 있는 마그네틱 읽을 수 있는 예. 정도의 감도가 높은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외국에서 있는 범죄고, 근데 이거를 이제 다 이제 포렌식 하시는 그렇죠. 분들이 다 찾아내야 되는 거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휴대폰이나 컴퓨터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포렌식의 어떤 대상물들이고요. 네. 그거 이외에도 엄청나게 많은 디지털 기기들, 모든 디지털 기기들의 데이터에 앞으로 이제 포렌식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어떻게 너무 넓어지고 있습니다. 네. 많이 넓어지고 있죠. 네, 끝도 없어. 네. 근데 그 포렌식 요원들이 현장까지도 가셔야 되는 게 더 힘들. 예, 현장 지원을 많이 요청을 하세요. 형사님들이 어떤 디지털 기기가 있었을 때 모르니까 데이터를 추출하는 과정이 있어서 이제 변질이 되거나 훼손이 되면 안 그렇죠. 되기 때문에 신뢰성 무견서 때문에 저희 이제 전문요원들이 가서 시계 방지 장치 연결해가지고 데이터를 생각보다 추출하는. 출장이 많으실 수 있겠네요. 많이 있죠. 현장에 형사들이 가서 네. PSI들이 가는데 분명히 저기 디지털 기기가 있는데 이걸 함부로 떼내면은 이게 훼손되면은 그러면은 이 요원들이 가야 되는데 문제는 요원들이 인원수가 적으니까 그렇죠. 현장 지원이 가장 문제가 그렇죠. 그것도 어렵죠. 그러네요. 앞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스마트 TV가 살해 네. 시간을 알려주는 것도 이것도 있다고요? 되게 좀 되게 신기했던 건데요. 제가 이제 어떤 형사님이 이제 전화가 왔어요. 네. 전화가 와가지고 제가 이제 그 연수원에서 강의를 하거든요. 강의를 하면서 했던 말이 형사님도 모든 디지털 가게 다 갖고 오세요. 제가 다 분석해 드릴게요. 막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형사님이 굉장히 위험한 말이네요. 네. 근데 형사님이 수사하다가 이게 어떤 딸이 엄마가 연락이 안 돼서 집에 갔는데 돌아가 계신 거죠. 그래서 신고를 해서 형사님이 갔는데 TV가 켜져 있던 거예요.
딸이 처음에 딱 들어갔는데 TV가 켜져 있고 어머니는 돌아가 계셔 있고 일단 이제 문이 부서지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그 TV가 있다고 형사님 전화 주면서 부검이가 부검을 했는데 이 돌아가신 사망 시간이 되게 좀 형사님 생각한 거하고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너무 넓은 거죠. 네, 이제 시신이 좀 오래됐고 그러다 보니까 형사님 전화 주시면서 하는 얘기가 TV가 켜져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TV를 켜놓고 24시간 안에 돌아가신 것 같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TV 켜놓고 24시간 안에 한 번을 끄잖아요. 그렇죠? 살아 계셨다. 네, 살아 계시다면 언제든 꺼요. 24시간 안에 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TV 켜놓고 어느 정도 이틀 동안 보진 않거든요. 네, 24시간 안에 돌아가신 것 같다. 이 TV 켜진 시간만 알면 이분이 돌아가신 시간 알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TV를 분석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바꾸시라고 해서 왔는데 TV가 50인치예요. 들고 오는데 힘든 거예요. 네, KTX 타고 형사님 둘이 이걸 들고 오신 거예요. 차에 실 수가 없어요. 너무 쉽게 하고 오세요. 네, 일반 봉고차인데 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KTX 화물칸에 열어가지고 싣고 오셔가지고 제 사무실까지 갖고 왔는데 사무실 공간이 좁다 보니까 너무 애먹었어요. 그 분석하는 데서. 그래서 분석을 해서 결국 켜진 시간을 찾아갖고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토대로 CCTV라든지 주변 탐수를 해가지고 특정했던. 법인을 잡았어요. 네. 이게 디지털 팁을 뽑아오라고 해야 되는데 패널을 가지고 와보니까 아유 그럼 뭐 가져가야지. 형사님들이 이 개념이 없으셨던 거예요. 왜냐면 근데 문제는 어느 칩을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모르니까 일단 제가 들고 오라고 했어요. 굉장히 사실은 훼손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다 이제 우리 형사 학교나 이런 수사관 학교에서 가르쳐 주거든요. 형사님들한테 어느 포인트를 어떻게 해서 얘기를 요청해라 이렇게. 그렇죠. 네. 너무 지금 얘기하다 보니 시간이 너무 후루룩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그 직업의 세계가 됐지만 거짓말 같은 직업 정신으로 우리 잠깐 또 재미있는 퀴즈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에 맞다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O라고 하시고 아니면 이렇게 X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세 분 다 그냥 동시에 해주시면 돼요. 네. 나 일하면서 나만의 직업병이 생겼어. O 아니면 X. 당연히 네. 어떤 직업병이 생기셨어요? 저희는 적합성 평가라고 하는 게 어떤 기준에 맞아서 판정을 내리는 역할을 한다 그랬고 약간 그 판정의 표시로 어떤 이제 제품에 표시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증 정보라든지 KC 안전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크 표시를 하게 되니까 제품을 보게 되면 먼저 이렇게 표시를 보게 되는. 네. O 하셨어요. 네, 직업병 네. 어떤 거? 저 직업병이 뭐냐면 모든 디지털 기기는 어떤 정보를 남길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네, 예를 들어 지하철 타고 가다 보면 지하철 전광판에는 어떤 정보가 남을까?부터 해서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말하면 음성 인식 그 스피커들 있잖아요. 뭐 TV 좀 켜줘, 노래 좀 켜줘. 그네들도 어떤 정보를 남길까 하다가 분석을 해보니 실제로 음성 명령 남긴 걸 다 저장하고 있더라고요. 스피커. 그래서 이제 직업병의 모든 디지털기기를 보면 쟤는 어떤 정보를 남기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죠. 진짜요? 볼 때마다. 프로파일러님은 어떤 직업병이 생기셨어요? 그럼 뭐 보시는 대로죠. 의심병이죠. 의심병으로 못된 병이 생겼죠. 그리고 아무래도 그냥 자동적으로 자꾸 프로파일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하시게 되죠. 일부러 말을 하진 않더라도. 유형화. 저희는 카테고리에 넣는. 계속 카테고리에 있는 아카이브를 만드는 것처럼. 그러니까 머릿속에 아카이브가 머릿속에 있어서. 도서관이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섹션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파일화가 되어 있는 거니까. 안 미친 게 다행이죠. 사실. 프로파일러들은. 처음에 내 직업을 이해를 못하는 주변에 누군가가 있었다. O, X. 저희는 대부분 이해를 못해요. 어려워서. 어려워서. 말 자체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설명을 들으면 더 어려워. 그래서 알겠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저 인정 받으면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요? 클래스를 받기 위해서 정말 이 1706이거든요. IS 1706인데 그 책을 정말 국제기준 1706. 그 책을 정말 많이 봤어요. 세상에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수능 이후로 열심히 공부하고 너무 옛날인데요. 수능. 정말 힘들었어요. 프로파일러님은? 저는 뭐 그냥 무당인 줄 알아요. 무당인. 너무 웃겨.
직업과 관련된 꿈을 꾼 적이 있다. O, X. 저는 잠꼬대. 어머. 잠꼬대를 했다고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또. 저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휴대폰 잠겨 있는 거를 제가 풀거든요. 네. 꿈에서 누가 번호를 이렇게 주는 듯한 꿈을 꿔요. 진짜 넣어보면 틀리거든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당이 주신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제 뭘 해야 되는데 안 되고 있으면 그게 계속 꿈에 나와요. 차라리 그 번호 로또를 샀어야 되는데 아쉽죠. 예. 예. 아니 저야 뭐 밤에 잘 때도 이제 누구랑 대화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범인이랑 뭐 이런 것들. 요새는 근데 뭐 참 잘 자요. 근데 요즘은 지금은 훨씬 이렇게 방송 활동이나 이런 걸 많이 하시고 현업은 네. 예. 그래도 가끔 이제 얘기하지 못하지만은 가끔 만나죠. 그런 사람들을 만나갖고 얘기를 해서 조용히 분석을 하죠. 요즘 뭐 SNS, 인스타 같은 걸 많이 하면 해시태그 많이 달아요. 예, 내 직업을 해시태그로 한 단어도 좋고 뭐 문장도 좋고 예 다르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는 수출기업 동반자. 네. 샵 나는 다 알고 있다. 아니 번호 모르신다고 얘기했잖아요. 저는 뭐 의심병. 무당. 영험한 무당. 여러분은 지금 너무 재밌는 산업통상자원 팟캐스트 산소통과 함께하고 계십니다.